넘어지면 끝이라는 말 괜히 나온 말 아닙니다. 저는 이창민이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어르신들의 낙상과 뼈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분의 뼈 상태를 추적했고 그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지켜봤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잘 걷고 있으니까 괜찮다고요. 아직 힘도 있고 활동적이라고 하시죠. 그런데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실제로 고관절이 부러진 분들, 그분들 상당수는 넘어지기 전날까지도 혼자 장 보러 다니셨던 분들입니다. 아침에 시장 갔다가 오후에 집에서 넘어지신 경우도 있었어요.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뼈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겁니다. 아프다는 신호도 없고 경고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주저앉는 거예요. 무릎이 아프면 그나마 알 수 있잖아요. 허리가 쑤시면 조심이라도 하죠. 그런데 뼈는 다릅니다. 안에서 조용히 약해지다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멀쩡하지만 한 번의 미끄러짐으로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작은 변화들, 그게 바로 뼈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걸을 때 불안한 순간 한 번이라도 있으셨나요? 예전보다 발이 무거워진 느낌이나 계단 오를 때 손잡이를 더 잡게 되는 자신을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이런 작은 변화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뼈가 여러분께 보내는 첫 신호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독립적인 삶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고 누구 손 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혼자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으신가요? 손을 짚지 않고요?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앞으로 10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솔직하게 답변 남겨주세요. 그게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 며칠 전에 딸분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어머니가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셨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또 이런 일이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평소처럼 불 켜고 천천히 걸어가셨답니다. 급하게 뛴 것도 아니고요. 미끄러진 것도 아니고 크게 넘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중심을 살짝 잃으셨을 뿐이었습니다.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고 평소 같으면 금방 중심을 잡았을 텐데 그날은 못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 혼자 일어나질 못하셨습니다. 119를 불렀고 응급실로 가셨죠. 검사 결과는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딸분이 그러시더군요. 엄마가 이렇게 약할 줄 몰랐다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혼자 식사 준비하시고 빨래하시고 다 하셨는데 말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될 수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룻밤에 생긴 일이 아니라고요. 지난 몇 년간 조용히 진행된 일이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이 더 중요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넘어져서 뼈가 부러진다고요. 순서가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넘어짐이 원인이고 골절이 결과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이미 뼈가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소한 균형 흔들림에도 버티지 못한 겁니다. 뼈가 건강했다면 그 정도 미끄러짐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연구하면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로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넘어지기 전에 이미 신호가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려졌거나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게 되었거나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한순간에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합니다. 나도 예전만 못하다고 하죠. 그렇게 넘기는 순간 뼈는 계속 약해집니다. 신호를 무시하면 뼈는 더 빨리 무너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끄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여러분의 10년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계시잖아요. 멀쩡하게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넘어지신 분들요. 그분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달랐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뼈 약화와 직접 연결되는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키가 줄어드는 속도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키가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속도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척추뼈거든요. 척추뼈가 눌리면서 키가 줄어드는 건데 이게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 위험 신호입니다. 국내 노년의학 연구 결과를 보면 1년에 1cm 이상 키가 줄어드는 경우 척추 압박 골절 위험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1cm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1년에 1cm면 5년이면 5cm예요. 그 정도면 척추가 상당히 눌린 겁니다. 72세 김정훈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자세가 점점 구부정해지는 걸 느끼셨대요. 예전엔 등이 꼿꼿했는데 거울 보면 점점 앞으로 굽는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걸 나이 탓으로 넘기셨어요. 누구나 나이 들면 허리 굽는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기침을 심하게 하셨는데 그 기침 한 번에 척추 골절이 생겼습니다. 기침 한 번으로요. 이게 뼈가 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 매년 키를 기록하세요. 벽에 표시해 두시고 1년에 한 번씩 재보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허리를 최대한 펴고 정확히 재셔야 해요. 구부정한 자세로 재면 의미가 없거든요. 최근에 키를 재본 기억 있으신가요? 5년 전과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뼈 상태를 알려주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걸음 속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요즘 걸을 때 예전보다 느려졌다고 느끼시나요? 같이 걷던 사람을 못 따라가신다거나 횡단보도 건널 때 신호가 빠듯하다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중요한 신호입니다. 뼈와 근육은 같이 움직이거든요. 뼈가 약해지면 근육도 같이 약해지고 그게 걸음 속도로 나타납니다. 해외 노년 운동 연구에 따르면 보행 속도가 10% 느려질 때마다 낙상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10%가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100m를 2분에 걷던 분이 2분 12초 걸리게 되는 정도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쌓이면 큰 차이가 됩니다. 68세 이영자님은 길 건널 때 신호가 빠듯해졌다고 처음 느끼셨대요. 전에는 여유 있게 건넜는데 요즘은 신호가 깜빡일 때쯤 겨우 건너신다고요? 처음엔 신호 시간이 짧아진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본인 걸음이 느려진 거였어요. 이분이 지금은 매일 평지에서 10분씩 걷기 연습을 하고 계세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속도를 내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실천 방법은 하루 10분 평지 걷기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평평한 곳에서 조금씩 속도를 내보세요. 주의사항은 아픈 관절을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발목이 아프면 천천히 하세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요즘 횡단보도 건너실 때 여유 있으신가요? 생각해 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으시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손 없이 일어나셨는데 요즘은 자연스럽게 손이 나간다면 이건 허벅지 뼈와 근육이 약해진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허벅지 뼈예요. 허벅지 뼈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뼈이자 가장 중요한 뼈 중 하나입니다. 이 뼈가 약해지면 낙상 위험이 급격히 올라가요. 국내 노년 근력 연구에서 의자에서 손을 짚고 일어나는 습관은 골다공증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손을 짚는다는 건 다리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다리 힘이 부족하다는 건 뼈와 근육이 같이 약해졌다는 신호예요. 75세 박성호님은 무릎 문제인 줄 알았대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들고 앉을 때도 조심스러워서 무릎이 안 좋아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무릎은 괜찮았고 실제 원인은 뼈 약화였습니다. 뼈가 약해지면서 전체적인 힘이 떨어진 거였어요. 실천 방법은 하루 5회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먹기 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루에 5번만 하세요. 주의할 점은 반동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탄력받아서 일어나시면 안 돼요. 천천히 힘을 써서 일어나야 근육과 뼈에 자극이 갑니다. 요즘 손 없이 일어날 수 있으신가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밤에 쥐가 자주 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낮에 많이 걸어서 그렇다고 하시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주 반복된다면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불균형 신호거든요. 해외 영양 연구에서 야간 근육 경련이 잦은 노인은 골밀도 저하 비율이 높았습니다. 쥐가 난다는 건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근육이 이완되려면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필요한데 이게 부족하면 쥐가 나는 겁니다. 뼈가 약해지는 과정에서 이런 미네랄이 부족해지거든요. 70세 윤미자님은 종아리 쥐를 단순 피로로 넘기셨어요. 일주일에 2~3번씩 밤에 종아리에 쥐가 났는데 낮에 좀 무리했나 보다 하고 넘기신 거죠. 그런데 이게 몇 달 계속되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확인해 보셨대요. 알고 보니 칼슘 섭취가 많이 부족했고 뼈 밀도도 낮아진 상태였어요. 실천 방법은 자기 전 스트레칭과 식단 점검입니다. 자기 전에 종아리와 허벅지를 가볍게 스트레칭해 주시고 낮에 칼슘이 든 음식을 드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의사항은 물만 많이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물만 많이 마시면 미네랄이 희석될 수 있어요. 물도 중요하지만 영양 섭취가 더 중요합니다. 최근 밤에 다리에 쥐 난 적 있으신가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면 주의하셔야 해요. 허리를 굽힐 때 불편하신가요? 양말 신을 때나 물건 집을 때 허리가 잘 안 굽혀진다면 이건 근육이 아니라 뼈 신호일 수 있습니다. 허리가 뻣뻣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걸 단순히 근육이 굳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척추뼈가 눌리면서 생기는 현상일 수 있어요. 국내 척추 연구에서 허리 굴곡 제한은 초기 골절의 전조로 나타났습니다. 허리를 굽히는 동작이 불편하다는 건 척추뼈 사이 공간이 좁아졌다는 뜻이에요. 뼈가 눌리면서 움직임 범위가 줄어드는 겁니다. 78세 정미경님은 양말 신기가 점점 힘들어졌대요. 예전엔 서서 신었는데 요즘은 앉아서 신어야 하고 앉아서도 허리가 잘 안 굽혀진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살이 쪄서 그런가 생각하셨는데 체중은 그대로였고 허리 유연성이 떨어진 거였어요. 실천 방법은 허리 굽힘 동작 점검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허리를 천천히 굽혀보세요. 어디까지 굽혀지는지 확인하고 조금씩 범위를 늘려가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통증을 참지 않는 것입니다. 아프면 멈추세요. 무리하면 오히려 다칠 수 있어요. 양말 신을 때 불편하신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유 없는 피로감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난히 피곤하신가요?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고요. 이걸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뼈는 혈액 생성과도 연결돼 있거든요. 뼈 속 골수에서 혈액이 만들어지는데 뼈가 약해지면 이 기능도 떨어집니다.
해외 노년 연구에서 골밀도 저하는 만성 피로와 연관됐습니다. 뼈 건강이 나빠지면 전체적인 몸 상태가 나빠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떨어지고 회복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피로가 쌓이는 겁니다. 73세 최영훈님은 쉬어도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밤에 8시간씩 주무시는데도 낮에 계속 졸리고 소파에 앉으면 금방 잠이 온다고 하셨죠. 처음엔 수면의 질 문제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뼈 건강과 전체적인 영양 상태가 문제였어요. 실천 방법은 영양과 햇빛 점검입니다. 하루 영양 섭취가 충분한지,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이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햇빛을 매일 쬐세요.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어주고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예요. 주의사항은 나이 탓으로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피로가 2주 이상 계속되면 원인을 찾아보셔야 해요. 요즘 유난히 피곤하신가요? 생각해 보세요. 이 6가지 신호가 쌓이면 위험합니다. 한두 가지 정도야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실제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넘어가야 해요. 이 신호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뼈는 충격이 아니라 반복 자극에 반응합니다. 많은 분들이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칼슘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칼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뼈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뼈는 자극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약해지고 움직이면 강해지는 게 뼈예요. 그래서 매일 걷는 게 중요합니다. 뛰거나 격렬하게 운동할 필요 없어요. 그냥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걸을 때마다 뼈에 체중이 실리고 그 자극이 뼈를 강하게 만듭니다. 하루 30분씩 걸으시면 뼈 밀도가 유지되고 근육도 같이 강해집니다. 주의사항은 무리한 운동입니다. 갑자기 너무 많이 걸으시거나 산을 오르거나 무거운 걸 들면 오히려 다칠 수 있어요. 특히 이미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무리하면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실천 방법은 매일 같은 시간 걷기입니다. 아침 먹고 나서 30분 이렇게 정해 두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안 하면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몸에 배게 만드셔야 합니다. 요즘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계신가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밖에 나가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집안 환경도 뼈 건강과 연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집 안에서 넘어지세요. 화장실 가다가, 부엌에서 요리하다가, 거실에서 TV 보다가 넘어지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집안이라서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조심하는데 집에서는 편하게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집안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문턱도 있고 전선도 있고 물기도 있고요. 특히 밤에는 어두워서 더 위험합니다. 화장실 가는 길에 불을 켜지 않고 가시는 분들 많으세요. 익숙한 길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위험합니다. 주의사항은 미끄러운 양말입니다. 집에서 양말만 신고 다니시면 미끄러워요. 특히 타일 바닥이나 장판은 양말 신으면 정말 미끄럽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양말 신고 미끄러져서 넘어지신 분들 정말 많아요. 실천 방법은 미끄럼 방지 슬리퍼 사용입니다. 밑창에 미끄럼 방지가 된 슬리퍼를 신으세요. 그리고 화장실이나 부엌 같은 곳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시고요. 밤에는 꼭 불을 켜고 다니세요. 귀찮아도 불은 켜야 합니다. 집안에서 자주 미끄러지시나요? 오늘 당장 집안을 둘러보세요. 아침 햇빛은 뼈의 스위치입니다. 햇빛을 쬐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햇빛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집 안에만 계세요. 밖에 나가기 귀찮고 날씨도 춥고 더워서 실내에만 계시죠. 창문 옆에 앉아서 햇빛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창문 너머 햇빛은 효과가 적습니다.
유리창이 자외선을 막아버려서 비타민 D가 제대로 안 만들어져요. 주의사항은 창문 너머 햇빛은 효과가 적다는 점입니다. 꼭 밖에 나가셔야 해요. 베란다라도 좋으니 밖에 나가서 직접 햇빛을 쬐세요. 얼굴과 팔에 햇빛이 닿아야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실천 방법은 하루 10분 외부 햇빛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점심 먹고 10분, 이렇게 하루에 2번만 나가세요. 긴 시간 필요 없어요. 10분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흐린 날에도 나가세요.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있거든요. 오늘 햇빛 보셨나요? 오늘 밖에 나가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해 보세요. 단백질은 뼈의 기둥입니다. 뼈는 칼슘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뼈 안에는 단백질 구조가 있고 그 위에 칼슘이 쌓이는 겁니다. 단백질이 기둥이고 칼슘이 벽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둥 없이 벽돌만 쌓으면 무너지잖아요.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이 드시면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어요. 입맛이 없어서 밥만 먹고 반찬은 조금만 드시고요. 고기는 소화가 안 된다고 안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단백질이 부족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도 줄고 뼈도 약해져요. 주의사항은 밥 위주 식사입니다. 밥만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밥은 탄수화물이지 단백질이 아니거든요. 밥 양을 조금 줄이시고 그 대신 반찬을 더 드세요. 특히 고기, 생선, 계란, 두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셔야 해요. 실천 방법은 매 끼니 단백질 손바닥 크기입니다. 자기 손바닥만 한 크기의 단백질을 매 끼니 드세요.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생선 한 토막, 저녁에 두부 반모, 이런 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고기가 부담스러우시면 생선이나 두부도 좋아요. 중요한 건 매 끼니 드시는 겁니다. 오늘 단백질 챙기셨나요? 오늘 식사 돌아보세요. 커피와 국물은 뼈 도둑입니다. 커피를 많이 드시면 칼슘이 빠져나가요. 커피 속 카페인이 칼슘 배출을 촉진하거든요. 하루 한두 잔은 괜찮은데 서너 잔 이상 드시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식사 직후에 커피 드시면 식사에서 흡수되는 칼슘마저 방해를 받아요. 국물도 조심하셔야 해요. 국물에는 나트륨이 많거든요.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찌개 국물, 라면 국물, 국 국물 다 드시면 나트륨 과다예요. 국물은 맛만 보시고 건더기만 드세요. 주의사항은 한 번에 끊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커피를 안 드시면 힘드세요. 습관을 갑자기 바꾸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줄이는 게 좋아요. 오늘 한 잔, 내일 한 잔 이렇게 조금씩 줄여가세요. 실천 방법은 절반 줄이기입니다. 지금 하루에 4잔 드신다면 2잔으로 줄이세요. 2잔 드신다면 1잔으로 줄이시고요. 국물도 마찬가지예요. 국물을 다 드셨다면 이제 절반만 드세요. 절반만 마시고 나머지는 남기세요. 오늘 커피 몇 잔 드셨나요? 오늘 국물 얼마나 드셨나요? 생각해 보세요. 수면도 뼈 건강과 연결됩니다. 잠을 잘 때 우리 몸이 회복되고 뼈도 재생돼요.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뼈를 만드는 세포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이 과정이 방해를 받아요. 많은 어르신들이 수면 문제를 겪으세요. 자다가 자주 깨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낮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요. 이게 오래되면 몸 전체가 약해집니다. 뼈도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져요. 실천 방법은 규칙적인 수면 시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똑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몸에 리듬이 생기면 잠도 잘 오고 깊게 주무실 수 있어요. 주의사항은 낮잠을 너무 오래 자지 않는 것입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하세요. 너무 오래 주무시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 드시지 마세요. 커피, 녹차 다 카페인이 들어 있어요. 잠자기 4시간 전에는 드시지 마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뼈 밀도가 떨어지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드시면 스트레스가 많으시잖아요.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외로움, 이런 것들이 쌓여요. 이걸 혼자 안고 계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시고 취미 활동도 하시고 웃을 일을 만드세요. 실천 방법은 하루 한 번 웃기입니다. TV 보면서 웃거나 친구와 전화하면서 웃거나 손주 사진 보면서 웃거나요.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이 늘어나요.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정기검진입니다. 뼈 건강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를 하시면 뼈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씩은 검사를 받아보세요. 특히 여성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폐경 이후에 뼈 손실이 급격히 일어나거든요. 남성분들도 70세 이후에는 위험해집니다.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시는 게 좋아요. 실천 방법은 1년에 한 번 골밀도 검사입니다. 검사는 간단해요.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아프지도 않아요. 검사 결과를 보면 뼈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 받으신 게 언제신가요? 1년 넘었다면 올해 꼭 받아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실천하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골다공증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신호를 보냅니다. 키가 줄어들고 걸음이 느려지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게 되고 밤에 쥐가 나고 허리가 뻣뻣해지고 이유 없이 피곤해집니다. 우리는 그걸 나이 탓으로 넘겼을 뿐입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사실은 이겁니다. 뼈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약해지고 있으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했을 뿐이에요.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뼈는 아프지 않습니다. 부러질 때까지 아프지 않아요. 잘못된 상식이 뭔지 아시죠? 안 아프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뼈는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아요. 움직임으로, 기능으로, 생활 패턴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또 하나 잘못된 상식이 있어요. 우유 마시면 충분하다는 믿음입니다. 우유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우유만 마신다고 뼈가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햇빛도 쬐어야 하고, 단백질도 먹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스트레스도 관리해야 합니다. 뼈 건강은 종합적인 겁니다. 올바른 관리는 다릅니다.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요즘 걸음이 느려졌는지,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는지 확인하세요. 속도를 보는 겁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 여유가 있는지, 버스 타러 갈 때 숨이 차는지 살피세요. 일상 기능을 살피는 겁니다. 양말 신기가 힘든지, 의자에서 손 없이 일어날 수 있는지 체크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게 쌓이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알았으니까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관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70대에 시작해서 80대에 더 건강해지신 분들 많아요.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뼈를 지키면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걷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지금 10분 걷다가 힘들어 하시는 분이 30분, 1시간 걸을 수 있게 돼요. 넘어질 걱정이 줄어듭니다. 화장실 갈 때, 계단 오를 때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져요. 혼자 사는 힘이 길어집니다. 누구 손 빌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건강한 뼈는 자유를 줍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유요. 이게 진짜 행복 아닌가요? 오늘 당장 한 가지만 하십시오. 의자에서 손 없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 바로요. 영상 보시다가 잠깐 멈추시고 의자에 앉으세요. 그리고 손 없이 일어나 보세요. 천천히요. 힘들면 손을 짚어도 돼요. 그게 뼈 상태를 알려주는 첫 신호입니다.
손 없이 일어날 수 있으시면 좋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세요. 매일 걷고 햇빛 쬐고 단백질 드세요. 손을 짚어야 일어날 수 있으시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5번씩 앉았다 일어서기 연습하시고 단백질 챙겨 드시고 밖에 나가서 걷기 시작하세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운동도 아니고 비싼 약도 아니에요. 그냥 일상에서 조금씩 바꾸면 됩니다. 커피 한 잔 줄이고 국물 반만 먹고 햇빛 10분 쬐고 단백질 손바닥만큼 먹고 매일 걷고 이게 전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넘어짐 예방 동작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동작,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동작, 벽 잡고 할 수 있는 동작들이요.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확실합니다. 다음 영상도 꼭 보세요.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요즘 가장 불안한 순간을 하나 남겨주세요. 걸을 때인가요? 계단 오를 때인가요? 아니면 화장실 갈 때인가요? 그 순간을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부분을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알면 한 사람이라도 덜 넘어집니다. 그게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단백질 챙겨 드시고 내일 아침 햇빛 쬐러 나가세요. 작은 실천이 10년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